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제포 윤대현입니다. 자, 정신여고 시즌2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하고 있고요. 정신여고 근처에서 학교 다니신 제임스 버로로 윤대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그 얘기 한번 했던가요? 어떤 거요? 정신여고 근처에서 고등학교 다녔다는 거? 네. 한 번도 안 아니 하셨던 것 같습니다. 했어요? 네네네. 정신여고 시즌2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네이버, 팟빵,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느라고 힘드신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오, 네, 알겠습니다. 되게 착해 보인다. 심심해서. 여성분 사연인데, 네. 네, 여성분 사연이지만 그냥 제 목소리로. 네네. 화가 늘 치밀어 오르고 숨을 못 쉬겠어요. 라는 사연이고요. 닉네임은 제가 없으셔도 제가 정해보겠습니다. 숨. 네, 제가 요즘 힐링곡으로 밀고 있는 게 박효신 씨의 숨. 네. 숨님의 사연. 네. 화가 목구멍까지 차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숨을 쉬면 흐느끼듯 쉬는 게 간혹 나타납니다. 사람이 실컷 울고 나서 숨을 흐느끼듯 쉬는 그런 거요. 예전에 심했는데 지금은 나아졌고요. 제가 화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가 나는 대로 화를 내면 그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숨을 잘 못 쉬는 증상이 나타난 건 10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황망하게 가버린 후 남은 빚을 갚고 이제 겨우 숨을 돌리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나네요. 예전에 너무 심해서 심장내과를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간혹가다 숨 쉬는 게 답답했었는데 요 근래 7월 말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과 숨을 잘 못 쉬겠는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숨을 한숨처럼 쉬게 됩니다. 자식들이 자기 방을 치우지 않은 걸 봐도 버럭 화가 나고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것도 화가 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잠도 잘 안 오고요. 몇 년 사이 친정 식구들에게 배신당한 경험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어버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 일에 엮여있는 분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늘 진실을 말했는데 혈육인 친정 식구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게 답답하다 보니 이런 증상이 더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느니 아니다 보니 이걸 생각할수록 답답해지네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이지만 병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 꽤 많은 사연을 우리가 만나봤는데 네. 정신과 선생님이 직접 읽어준 거는 지금 사상 최초의 네, 처음입니다. 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라디오 그 5분짜리 13,000년 하면서 많이 읽어갖고요. 읽는 게 어려운 거 알거든요. 네. 숨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셨는데 네. 뭐 나이가 안 나왔지만 뭐 그래도 하여튼 한 최소 30대는 되시겠죠? 네, 40대? 40대, 50대, 뭐 60대, 네. 네. 중년 이상 되신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답답하고 숨을 한숨처럼 쉬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전문가가 아니니까 확신할 수는 없다. 내 생각이 맞느냐? 일단 이게 질문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과 모든 진단에 있어서 뭐 증상도 진단에 중요하지만 내가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거꾸로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진단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뭐 여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 생활은 잘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걸 명확하게 쓰진 않으셨지만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증상 중에 특히 성격 장애와 관련된 행동 문제는 그거를 이제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워낙 자기가 문제인 걸 모릅니다. 성격 문제니까. 근데 이런 공황 장애나 이런 거는 본인이 아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불편한 게 있는데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생길만 할 만큼 스트레스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걸로도 보여줘서 정신의학적 병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네. 병이 아니어도 약은 듣습니다. 증상만으로도. 이런 증상을.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심하지 않는 증상에 더 잘 들을 수도 있겠죠. 뭐 심해야만 약이 듣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그래서 꼭 엄청 문제가 있어야만 저희 같은 전문가를 꼭 만나셔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뭐 영업하려고 작은 거에도 다 만나러 오세요라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좀 힘들면 뭐 좀 약간 느낌이 되게 독립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거긴 한데 또 인생을 살려면 좀 필요할 때 좀 의지도 잘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의지를 너무 잘하는 분은 좀 독립을 배워야 되고 너무 독립심이 강한 분들은 좀 의지하는 거 그게 배우고. 이해가 안 되지만 못 하세요. 그 훈련 받으셔야 돼 그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화가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약간 공황 장애까지는 아니어도 공황 증상 비슷한 이 불안 증상, 우라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이제 공황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으시면 뭐 정말 이 약물 치료 이런 게 필요한지 한 번 정도는 뭐 가서 필요하시다면 네. 상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받으시는 스트레스의 내용 자체는 정말 숨이 못 쉴 만큼 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별의 경제적인 이유도 있죠. 그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친정 식구와 뭔가 채무나 뭐 이런 게 섞여 있는지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좀 혈연 관계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분노와 연관된 감정 중에 제일 사람 마음과 몸 상하게 하는 게 이제 억울한 건데 지금 자기 억울함을 좀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억울한 마음이 맞아요. 많이 들면 진짜 힘들죠. 억울이 진짜 어렵습니다. 반장합니다. 맞아요. 네. 억울지심이 크면은 마음에 큰 짐이 되고 힘들죠. 네. 억울함을 좀 달래주는 약 같은 거 나오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억울함에만 작용하지는 않는데요. 그 세로토닌 올리는 약이 두루 좀 덜 느끼게 해줍니다. 그 제가 너무 약 영업하는 것 같은데 네, 도움이 됩니다. 정말 힘드시면. 이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하고도 약간 비슷한 거 아니에요? 화병이죠. 화병. 네, 화병이 네. 정식 진단명은 아니고 이제 그 문화증후군이라 그래서요. 뭐 그러니까 우울증 뭐 비스끔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가 이게 섞여 있는 거 비슷한 네. 게 많다. 이게 뭐냐면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우울하면 우울한다고 내 있는 감정을 과거에는 여전히 지금도 그러긴 좀 남아 있지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좀 어색해 했잖아요. 지금도 조금은. 그러다 보니 심리적 증상이 몸으로 막 나타나서 두통, 호흡곤란, 심장 뛰는 거 이건 아주 흔하고요. 소화 안 되는 것까지 너무 흔하고요. 심지어 감기 아무 증상도 없고 감기 증상으로 오는 분도 있어요. 화병이. 그러니 헷갈리죠. 감기 증상밖에 안 오는데 저희과 약으로 치료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이게 내과적인 문제인데 내과 약으로 잘 조절이 안 되는데 계속 반복된다 하면 한번 이게 심리적인 이 꾀병이나 신경성 이런 게 아니라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게 뇌가 온 몸을 연결해서 호르몬 신경으로 조종하고 있어서요. 몸으로 나타날 실제로 몸이 아픈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정신 신체 의학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 증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이 많아요. 그 지금 우리 숨님은 문장의 시작이 화가 목구멍까지 차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쭉 읽다 보면 화가 나는 이유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뭐 빚 갚고 어려움부터 뭐 배신감, 뭐 억울함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저는 뭐 제프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거 병은 아니지만 약 먹으면 좋아진다. 그게 그냥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 괴로움을 억지로 참으면서 스스로 조절하고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좀 전문가를 좀 만나봐라. 그쵸. 이 얘기잖아요, 결국.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제 느낌에 되게 독립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강한 분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화가 목구멍까지 차 있는 게 당연히 보이는데 본인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정도 내가 충분히 조종할 수 있어. 왜 내가 이것 하나 못하고 화가 나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 같은 전문가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루저가 되는 느낌을 받으세요. 내가 혼자서 이거 해결 못하고 내가 저기 이것 하나 찾아가다니. 조정 못한단 말이야. 그렇구나. 그렇게 내가 나약하지 않은데.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분들이 더 많이 와요, 저한테. 강하다 분이 자기 감정을 세게 네. 좀 압박하다 보니 더 오기 때문에. 아니 자동차에 뭐 약간 뭐 전구 하나 안 들어오면은 우리 카센터 가서 갈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자기가 혼자서 해결하고. 근데 몸의 증상은 좀 그게 편한데요. 마음 마음 먹기 나름이야. 강하면 다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셔요. 네, 그래서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거꾸로 좀 약간 의지하는 걸 배우시는 것도 네, 필요하죠. 네. 힘든 척. 독립심이 너무 강하신 분이라서 의지하는 방법을 약간 배워보면 좋겠다. 심지어 다 본인 탓을 하세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전 제일 매력적인 분이 독립적인 분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뭐 일부러 겪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뭐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다 겪잖아요. 약간 의존적일 줄 알 때 그때 정말 멋져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멋져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숨님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사연 네. 보내실 분들은요.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구체적인 상황과 원하는 닉네임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2019년도 정신건강 박람회가 진행됩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일대에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대구 동성로 로드아트와 대구시내 공연장 등에서 열립니다.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단체 부스를 통해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여러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1대1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플래너 코리아로 하시면 됩니다.